안녕하세요. 비실리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일찍이 혼자 되어 하나 있는 아들과 홀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결혼 10년 만에 병사를 했거든요. 그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남편의 죽음이라 너무 혼란스러웠는데 어떻게든 아들 녀석 키워가며 열심히 사다 보니 앞뒤 재지 않고 열심히 또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나 흘렀네요. 저는 60대 초반입니다. 제 아들은 30을 좀 넘겼고요. 아, 그 아까운 시절들 일하느라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이 나이가 되었네요. 그런데 속상하다면 속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차라리 잘 되었다 위안이 된다면 위안이 되는 그런 일이 얼마 전에 저와 제 아들에게 일어났었습니다. 바로 아들의 이혼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엄마가 되어서 아들의 이혼을 두고 차라리 잘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실지도 모르겠지만 혹 제가 내 아들만 바라보고 잘못된 판단을 한 건지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2년 전 저희 아들이 결혼을 하고 싶다며 한 아가씨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였죠. 며느리는 한눈에도 싹싹하고 생활력이 있어 보였어요. 저는 아들을 전적으로 믿었기에 이상한 사람만 아니면 그리고 상대 집안이 너무 이상한 집안만 아니면 결혼은 무리 없이 허락하리라 늘 생각해 오곤 했습니다. 며느리가 인사 오고 6개월 뒤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 준비 과정에서 참 진통이 많았어요. 아들 부부가 상견례에서 말하길 결혼을 할 때 저희들 둘의 능력 안에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단은 받지 않겠다고요. 차라리 예단할 돈이 있다면 너희들 집 살 때 보태거나 살림살이에 보태라고요. 아들을 결혼시키며 며느리에게 해주고 싶은 건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노래 가사처럼 둘도 셋도 없는 하나뿐인 내 며느리이니까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예물로 다이아 세트도 해주고 시계도 해주고 가방과 예복도 좋은 걸로 해주었습니다. 아, 화장품 세트도요. 뭘 바라고 해준 건 아니에요. 아들 결혼하면 내가 며느리 자리에게 이 정도는 해주어야겠구나 하고 늘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며느리가 절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연락도 없이 웬일이니? 어머니 면목이 없지만 부탁이 있어서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 무슨 부탁? 그게 저 말해봐. 이렇게 찾아온 거면 나에게 꼭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 아니니? 아, 그렇긴 한데. 그래, 말해봐. 무슨 부탁이니? 다름이 아니라 저희 친정이 지금 갑자기 좀 어려워져 버렸어요. 어? 아이, 그게 무슨 말이니? 아빠가 갑자기 실직을 하시게 되어서 하루아침에 아빠가 경제활동을 못 하시게 되었어요. 아, 그래. 어쩌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갖고 있던 돈을 집에 좀 드리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결혼 자금이라. 아, 그래. 일을 어쩐다. 혹시 날짜를 미뤄도 되는지 양해를 구하러 온 거니? 아니요.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아서 그건 어려울 것 같고 어머니께서 괜찮으시다면 저에게 5천만 원 정도만 융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5천만 원이나? 왜? 얼마 뒤면 집에 잔금도 치러야 하고 가전 가구도 곧 결제해야 하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제가 제 몫의 결혼 자금을 오빠에게 못 내밀게 되어서요. 이런 건 우리 아들에게 이야기하면 이해해 줄 거야. 그리고 나서 너희 능력 안에서 하면 되지. 집도 이미 계약금에 중도금까지 내었기 때문에 모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이 좀 그래서요. 제가 오랜 기간 들어놓은 적금이 내년에 만기거든요. 그거 타서 어머니께 드릴게요. 부탁 좀 드릴게요. 아, 그래. 고민 좀 해볼게. 네, 그 사람은 제가 말하면 그냥 본인이 다 안고 가겠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 몫은 제가 책임져야죠. 그러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께 부탁을 드리게 되었어요. 적금이 13개월 남았는데 내년에 꼭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 고민 좀 해보자. 며느리는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고민이 되더군요.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저 아이를 뭘 믿고 그 큰 돈을 빌려주나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내 아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그리고 또 나에게는 모든 상황을 다 세세히 이야기하면서 융통을 해달라고 하니 가족들 사이에 해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졌어요. 아들과 상의를 해볼까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아들은 대번에 됐다고 자신이 해결을 하겠다고 할 사람입니다. 며느리도 그걸 아니 저에게 상의를 하러 온 거겠죠. 그렇게 장고의 끝에 저는 며느리에게 돈을 융통해주기로 했습니다. 사돈들도 다 배웠겠다. 연락처도 주소도 회사도 알겠다. 여차하면 모두 알리면 되니까요. 며느리는 저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무탈하게 결혼 준비나 잘 마무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벤트와 함께 시작된 아들의 결혼 생활은 무난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처음 본 그대로 싹싹하고 야무졌어요. 살림도 곧잘하였고 우리 아들과 사이도 좋더군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매주 제게 전화를 하여 안부를 묻고 때마다 철마다 제가 생각이 났다며 맛있는 것, 좋은 것, 소소한 것들을 보내주곤 했습니다. 식구라곤 저와 아들 부부가 다였기에 집안 행사할 것도 없지만 명절과 제 생일, 어버이날이면 꼭 한 달이면 와서 저를 기쁘게 해주는 것도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신혼, 저도 그 시절을 경험해 보았지만 너무 행복하고 즐겁기만 할 때이잖아요. 그런데 아들의 결혼 1년차가 막 넘어갈 즈음부터 아들의 안색이 눈에 띄게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별일 없이 퇴근길에 들렸다며 저희 집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눈을 붙이고 갈 때도 있었고 이른 아침 출근길에 들렸다면서 아침 한 숟가락 얻어먹고 가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알잖아요. 자식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물었어요. 얘, 너 요즘 무슨 일 있니? 어? 아니, 그런 거 없는데. 그래. 아이, 그런데 요즘에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살도 빠진 것 같고. 그래? 난 아무렇지 않은데.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 않은데 엄마가 널 몰라? 너는 표정으로 다 드러나는 애인데. 아니야,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들어서 그런가 봐. 그래? 그래서야?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며느리하고 별일 없는 거지? 어? 어. 너 요즘 이상해. 갑자기 아침 저녁으로 엄마 집에 들리는 것도 그렇고. 아들은 제 말에 한동안 말이 없다가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엄마, 나 이혼할까?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너무 당황해서. 뭐? 이혼? 너 지금 이혼이라고 한 거야? 왜? 아니, 안 맞거나 신뢰가 안 가면 이혼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야 그렇지만, 너 며느리 사이에서 무슨 문제라도 있니? 어? 그런 거야? 그게 아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며느리가 소비가 너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같이 살지 않으니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가끔 듣는 이야기들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지만 같이 사는 우리 아들이 제일 잘 알겠지요. 그래서 과소비를 한다는 말이냐고 하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문제라면 가게 경제를 네가 꽉 잡고 조절을 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고민을 하는 거지. 대체 무슨 문제이길래. 결혼을 준비할 때 어느 날 장인어른이 실직을 하여 집안이 어려워졌다면서 결혼 자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부인데 빌려주긴 뭘 빌려주냐.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결혼을 하자고 했어. 그런데 한사코 나에게 빌려달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가더라고. 그 말을 듣는데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분명 그 말은 며느리가 저에게 했던 말이었으니까요. 그래? 그래서 빌려줬어? 얼마나? 5천만 원. 사실 그건 결혼한 뒤에 목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면 쓰려고 모아두었던 건데 어떻게 하겠어. 물론 부부 공동 재산이긴 하지만 나중에 주겠다고 하니 빌려줬지.
그랬는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전 가구를 정말 간소하고 저렴한 것들로 사더라고. 내 계산에 5천만 원이면 좋은 것들을 사고도 남는데, 물론 그렇다고 좋은 걸 사고 싶었다는 건 아닌데, 그러면 남은 돈은 어떻게 하려는 건가 싶었어. 하지만 이내 어려운 처가를 조금 돕나 하고 말았지. 그런데 결혼해서도 계속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갚질 않더라고. 그렇게 내가 1년간 아내에게 해준 돈이 거의 2천이 되더라고. 결혼 자금까지 7천이야. 뭐? 아이, 그렇게나 많이. 아내가 그 돈을 썼다고 아까운 게 아니야. 그런데 그 돈이 모두 고스란히 처가에만 쓰였다는 게 문제지. 그리고 장인어른도 실직하지 않으셨더라고. 그 사람은 결혼 자금이 애초에 없었던 거야. 나랑 결혼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그렇게 날 속인 거라고. 아, 차라리 처음부터 돈이 없다고 하지. 그러면 결혼을 조금 미루던 정 안 되면 그냥 내 돈으로 결혼을 해도 되었었잖아. 순서가 달라지니 이게 너무 혼란스러워. 결국 난 속은 거잖아? 그 사람이 날 속인 거잖아. 나에게서 받아간 돈으로는 동생한테 썼대. 아들의 말에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은 사색에 뒤엔 절 보더니 엄마, 괜찮아? 아, 내가 속상해서 그런 거지. 그렇게 막 엄청난 일은 아니야. 엄마 괜찮아? 예. 아, 내 말 좀 들어봐. 어? 응, 알겠어. 무슨 말 하려고. 아니, 며느리가 너희 결혼 한 달 앞두고 날 찾아왔었어. 그 사람이 엄마를 왜? 나한테 바깥 사돈이 실직을 했다면서 5천만 원을 융통해 달라고 하더라고. 올해 적금을 받으니 그걸로 갚아주겠다면서. 뭐? 아, 뭐라고? 아, 그런데 왜 나한테 바로 말을 안 했어? 엄마 말 좀 더 들어봐봐. 그래서 내가 너랑 상의해 보라고 했는데, 그러면 네가 그냥 네 돈으로 준비하자고 할 것 같다고. 하지만 그러기엔 자신이 너무나 미안할 것 같다며, 내가 돈을 융통해 주면 너와 동등한 입장에서 결혼을 하며 너에게 부담 주지 않고 싶다고 해서, 아, 나는 그냥 그 마음이 기특하게 생각했지. 내 아들에게 부담 주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구나 해서. 아, 엄마, 그때 나한테 한마디라도 해주지. 생각보다 큰 문제였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제 아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는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아들이 집에 가니 며느리는 짐을 싸서 나가버리고 없더라네요. 그 소식에 정말 혼자랄 것 같은 상태였지만 지금 내가 쓰러지면 안 될 것 같아 정신을 붙들어 매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돈댁으로 쳐 들어갔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어찌 보면 전 사돈들을 보고 며느리에게 돈을 융통해 준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안사돈은 저와 저희 아들을 보더니 어머, 연락도 없이 두 모자가 갑자기 저희 집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연락하고 올 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네? 아이, 무슨... 우리 며느리, 아니, 되겠다님 여기 있나요? 네? 아니요, 여기 없죠. 저희 집에 있겠지. 왜 우리 딸을 여기 와서 찾습니까? 김서방, 아, 이게 무슨 일인가? 아들은 긴히 드릴 말이 있다며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며느리가 저와 우리 아들을 상대로 총 1억 2천만 원의 돈을 가지고 지금 사라진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안싸더니 그러니까 지금 내 딸이 사기꾼이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자네 지금 그 말하려고 온 건가? 애가 잠시 연락이 안 되기로 쏘니 이렇게 처가에 들어와서 지금 뭐 하는 겐가? 애비 없이 자라서 못 배운 티내나? 뭐라고요? 사람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뭐 내 말이 틀렸나요? 애비가 없으니 애비가 없다는데 뭐 잘못되었습니까? 쉰소리 말고 따님 어디 있는지 불러요. 사기꾼으로 신고하기 전에 부르라고요. 뭐? 사기꾼? 이 여자가? 순간 안싸더니 제 머리채를 잡더니 마구 흔들어 대더군요. 사기꾼도 자신의 딸이라고 그리 말하니 듣기 싫었나 봅니다. 순간적으로 정신이 없었지만 내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갈취해간 이 집구석을 저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판사판 해버렸어요.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대기에 저는 그냥 뽑아 버렸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 볼품 없어졌는데 머리채 좀 빠지면 어떤가요? 내 아들 마음에 상처 주고 내 아들 돈 들고 날랐는데 눈앞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안 사돈 내 머리채를 잡히는 대로 뽑으며 손에 닿는 대로 마구 때렸습니다. 경찰서 가야 한다고 하면 가죠. 내가 안 사돈 때려서 잡혀가는 건 겁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기꾼 며느리 잡을 수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투극에서 제가 이겼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손끝도 건드려 본 적 없었는데 내 새끼 앞에선 초인적인 힘이 나더군요. 안싸도는 쌍코피가 터지고 나자 좀 기다려보려고 하더니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그리고는 집으로 좀 와보라고 합니다. 며느리가 왜 그러느냐고 지금 바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오라고 소리를 치더군요. 잠시 후 며느리가 집에 왔더군요. 너 여기 딱 앉아봐라. 어머니가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그건 나중에 말하고 앉아보라고. 나가서 얘기해요. 저랑 나가세요. 아니, 지금 여기서 말해. 너 내 돈 5천만 원이랑 우리 아들 돈 5천만 원에 2천만 원으로 뭐 했어?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실직하셔서. 바깥 사돈이 실직을 해? 거짓말 하지 마. 내가 여기 있는 거 보면 모르겠니? 그럼 통장 열어봐. 그 돈 다 어디 갔는지 보자. 너희 친정한테 들어간 거 맞니? 그래. 들어갔다고 해도 네가 오래 준다고 했지. 그러면 적금 통장을 열어봐. 있는지. 얼마나 들어있는지 보자고. 대체 왜 이러세요? 대체 왜 이러세요? 너네 이혼해. 너 이혼하고 너 이 돈 내가 무슨 일 있어도 다 받아낼 거야.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너랑 나랑은 이제부터 남이야. 아들, 엄마가 너무하니? 내가 너무한 거야? 아들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더군요. 대체 그 돈들이 어떻게 된 거냐? 자신의 돈은 모르겠고 제 돈을 가지고 가서 사기를 쳤으니 그것 때문이라도 용서를 할 수 없다며 이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아들이 소송을 하더군요. 며느리가 순순히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냥은 안 되겠다며 소송을 했고 소송하는 과정에서 며느리에게 그 돈들을 악착같이 다 받아내더라고요. 짧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헤어지게 된 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모른 척 했으면 내가 며느리에게 돈 5천만 원 뜯기고 말았더라면 아들은 잘 살았을까 싶으면서도 그런 사기꾼이랑 이렇게 인연을 끊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